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헌정 질서 문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한 국회 탄핵소추 표결이 내일 진행됩니다. 이제 탄핵안 표결까지는 채 20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 탄핵 절차와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리고 정계 개편 전망까지 정치부 천상철 차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천 차장 어서 오십시오. 드디어 내일입니다. 네,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그런 순간인데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담긴 내용 상당히 방대하다고 하는데요. 조금 하나하나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야당 원내대표 3명, 그러니까 175도에서 171명이 발의를 했고요. 네. 오늘 오후 2시 45분쯤 국회에 보고가 됐습니다. 네. 무려 42페이지나 되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네. 탄핵 사유를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위반했고 또 동시에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을 배신했다는 겁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부터 위반했다는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 강론으로 보자면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고 네.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 등 강요와 뇌물죄, 네. 롯데 70억 추가 출연 등 직권 남용 등등의 혐의로 네. 현재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탄핵안에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도 포함이 됐죠. 그런데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법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건가요? 헌법 제10조인데요. 10조요. 네, 국민의 생명권 보장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월호 침몰 등 국가적 재난을 맞아서 즉각적으로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할 위급한 상황에서 그렇죠. 근데 행정부 수반으로서 또 최고 결정권자인 또 책임자인 대통령이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 등 국민보호 의무를 위반했다. 이것 때문에 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논란이 탄핵 소추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탄핵 소추안에 포함이 됐지만 여전히 세월호 7시간 부분은 여전히 의문의 부호가 찍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것 때문에 친박계와 비박계 약간 다툼이 생겼다는데 어떤 겁니까? 일단 친박계도 아직 혐의가 확정이 안 됐는데 검찰서로 뭐가 드러난 게 없고 언론의 보도 수준이니까 이건 넣지 말자. 네. 또 비박계 일부에서도 네. 이걸 넣으면 나중에 헌재까지 갔을 때 다툴 여지가 많아서 시간만 오래 끌게 아하. 된다. 그러니까 좀 네. 빼고 가자. 다른 사안으로도 탄핵하기 충분하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고 얘기군요. 있지만 네. 야당이 끝내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하지 말자는 얘기는 분명히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과연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7시간에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대통령이 연애했다. 그래서 온 국민이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7시간에 구판을 했다. 이제 또 시술을 했다. 국민들이 그 7시간에 시술을 하는 걸로 전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이 중차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명확하지 않는 사실을 탄핵의 사유라고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탄핵을 전부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알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네. 저게 이제 친박의 속내라고 할 수 있죠. 친박의 논리군요. 네. 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질문, 표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이후에 또 굴러가는 상황도 궁금한데요. 네. 사실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죠. 내일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가결 전망. 왜냐하면 워낙 국민들의 요구가 거세기 때문에 그렇죠.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금 더 우세한 우세하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야당과 비박 표단속을 벌이고 있고 친박은 비주류를 설득하려고 탄핵을 못하도록 설득하고 있는데 그렇죠. 내일 일단 가결에 필요한 거 아마 국민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 200석입니다. 아시는 200석. 것처럼 이 야당과 무소속을 다 합치면 172석이고요. 그래서 28명의 여당 표가 필요합니다. 저게 이제 지금 새누리당의 비박계를 합치면 한 50명 가까이 되는데 확실히 탄핵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사람이 한 30명 정도가 되면 200석을 간신히 넘는 정도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장 우세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만약에 비박계가 몽땅 전부 다 찬성표를 던지면 220석까지도 갈 수 있고요. 아하. 그 다음에 만약에 만약에. 친박 중에서도 내가 사실 겉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탄핵을 반대한다고 했지만 막상 투표장에 가서는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소신 투표로 만약에 탄핵에 체크를 하게 된다면 네. 250석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네,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물론 부결될 가능성도 있고요.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조금 시나리오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복잡해지죠. 만약에 250석을 넘어간다고 하면 뭐 친박계는 완전히 해체되고 완전 새누리당은 붕괴되는 깨지는 거가 거죠. 될 것 같고요. 220석 정도가 돼도 어쨌든 비박과 친박은 갈라설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200석 안팎에서 한 201~2석에서 갈릴 경우에는 야당은 야당대로 또 여당은 여당대로 서로 조기 대선을 치르자 우리가 세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헌정사에는 또 한 번의 탄핵 소추 사례가 있었죠. 바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일 텐데요. 뭔가 비슷한 점, 다른 점이 있다면 좀 대비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당시 노무현 탄핵안은 네. 2004년 3월 9일 오후 3시 49분에 159명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때 또 네. 야당이 발의를 했는데 네. 노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고 네. 측근 비리 등 부정부패를 저질렀고 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켰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였습니다. 네.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72시간을 버티려고 그래서 탄핵안을 막기 위해서 본회의장을 점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다시 보시는 경고합니다. 것처럼 저렇게 네. 몸싸움을 벌이고 난리가 하지만 났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3일 뒤 발의가 되고 3일 뒤에 3월 12일 새벽 3시 50분, 4시도 안 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72시간이 되기 직전에 직전에 가결됐다 이런 얘기. 기습적으로 본회의장에 들어간 야당에 네. 의해서 결국은 가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당시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대통령 노무현 탄핵 소추안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왜 이런 일을 자초합니까? 자업자득입니다. 네. 사실 저 자리에는 박근혜 당시 의원도 탄핵소추안에 참석을 하고 있었고 네. 지금 내일 반대로 본인이 탄핵소추를 당하는 네. 반대 입장에 서게 됐습니다. 약간 미소 다시 짓는 경고합니다. 듯한 그런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던 거. 미소도 지었고요. 또 투표장이 비밀 투표인데도 불구하고 커튼을 쳐놓고 열어놓고 아하. 투표를 하면서 네. 야당 의원들이 막 손가락질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저게 비밀 투표야 이런 네.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역사는 되풀이되는군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설마 내일은 저런 6탄전 고성 아수라장은 없겠죠? 일단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가 돼서 네. 진행이 네.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동물국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행인데요. 12년 전에도 촛불 집회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탄핵 반대, 탄핵 무효를 외치는 목소리가 훨씬 컸습니다. 아, 네. 하지만 이번엔 좀 상황이 다른데 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거의 10명 중 8명에 가깝습니다. 압도적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3번 담화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론은 그렇기 확실히, 때문에 네. 이런 여론을 반영하면 여당의 물리적 본회의 방해나 막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워 보입니다. 네. 자, 내일 탄핵안 투표 절차도 좀 궁금한데요. 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십시오. 사실 미국은 탄핵 소추안 처리할 때 기명 투표 이름을 다 쓰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국회법 130조 2항에는 탄핵 소추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무기명 투표지하고 기명 투표지를 비교하면 저 기명 왼쪽에 있는 거는 성명을 쓰게 돼 있죠. 하지만 내일 치러지는 이 탄핵 투표에서는 무기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름을 쓰는 난이 없습니다. 네. 네. 가, 부란만 있는데 여기 안에 가 또는 부, 한글이나 한자로 써야 되는데 네. 다른 걸 쓰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가, 부가 게, 예. 이 가자와 이 가, 부와 이 안에 부자를 써야 되는데 네. 만약에 이름을 넣었다거나 네. 또는 다른 OX를 넣었다거나 한자를 틀리게 쓸 경우에는 무효가 아. 됩니다. 마침표도 안 되나 보네요. 마침표도 안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야당에서는 이게 확실하게 표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네. 인증샷을 찍어서 올리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이게 가능은 합니까? 사실 법적으로 보면 논란이 좀 상당히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공직선거법을 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 들어가면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 된다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대선, 총선, 지방선거 다 마찬가지고요.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하고 사진 찍으면 위법인 거죠. 근데 국회의 본회의 표결은 공직선거법과는 좀 다르다는 해석도 물론 있습니다만 네. 무기명 비밀 투표의 원칙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고요.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할 때 이 표결에 좀 문제가 있다. 사실상 기명 투표를 했다. 이렇게 되면 또 탄핵 처리 문제에 또 이게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내일 탄핵은 헌법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되는 중요한 투표죠.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인 흠결이 있을 경우에 대의를 흐트릴 수 있다는 점 그렇습니다.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다. 의결되는 경우를 상정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다음 절차는 바로 헌법재판소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 제38조는 예. 심판기간
심판 기간을 180일, 한 6개월 정도로 두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탄핵 사유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67일 만에 끝났지만 네. 옛 통진당 정당 해산 심판은 무려 13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얼마나 걸릴지 예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했는데 만에 하나라도 1심이나 뭐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네. 굉장히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만약에 이제 탄핵안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처럼 기각이 되면 좀 빨리 끝날 수가 있지만 네. 만에 하나 인용이 되거나 진짜 탄핵 결정이 난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가능성이 매우 그럴 수도 큽니다. 있죠. 네. 여기에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변수가 됐다면서요? 네.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박한철 소장의 임기가 네. 언제까지입니까? 다음 달 31일 아하. 이제 한 달여밖에 안 남았습니다. 1월 31일. 그렇습니다. 네. 9명의 헌법재판관이 있는데 만약에 박한철 소장이 임기가 끝나게 되면 이 안에 탄핵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정미 재판관이 이어받아서 계속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정미 재판관도 임기가 3월 14일이라 아하. 이걸 넘어가게 되면 2명의 공석이 생기는 건데 아. 이걸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지금 없는 상태,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헌법소장을 임명하는 게 맞느냐? 물론 된다는 사람도 있지만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2명의 헌법재판관이 없다면 이 7명으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예. 이렇게 되면 7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되게 됩니다. 그러면 1명, 2명만 반대를 해도 탄핵안은 기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탄핵 결정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탄핵 소추라는 대장정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내일 다시 국회 탄핵 소추 결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천상철 차장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